경제신문을 읽어줘. 12월 26일부터 12월 30일까지 마지막. 부동산, 서울 전세매물 역대급, 내년이 더 걱정. 이달 55,490건, 사상 최다, 한 달 만에 4,000건 이상 급증, 거래량도 5개월 새 6,000건 감소, 최저가격 밑에서 계약 가능, 내년 수도권 입주량 9% 늘어 역전세난 더 악화할 가능성. 서울 아파트 월간 전세 매물이 역대 최대 규모로 쌓였다. 전세 매물 적체는 전세가 동반 하락에 따른 역전세난을 가중시키고 2년 입주를 앞둔 수분양자의 세입자 고인난으로 이어지고 있다. 역대급 전세 매물 적체가 부동산 시장의 거래 메커니즘의 일대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26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이달 22일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55,490건에 달했다. 2020년부터 전세 매물 집계한 이후 최대치다. 공급은 넘쳐나지만 수요가 받쳐주지 않으면서 가격도 빠르게 떨어지고 있다. 서울 마포구 마포 레미안 프루지오 전용 84제곱미터의 경우 23일 7억 5천만 원의 세입자를 찾았다. 최고가 기록한 지난해 10월에는 12억 7천만 원보다 4억 2천만 원 내린 탓이다. 서울은 대단지 입주, 신축 입주가 예고돼 있다. 강남구 개포동 개포자이 프레지던스 3,375가구, 서초구 반포동 레미안 원밸리 2,990가구 등 전세보증금을 받아 잔금을 치러야 하는 신규 단지 분양자들의 세입자 구하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얘기다. 내년까지 입주 물량이 많이 증가하는 지역에서는 대규모 미입주 상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전세대출 이자가 월세보다 다시 낮아지기 전까지는 역전세난이 해소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울 아파트 전세값 하락이 인근 수도권 지역 하락세를 견인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함영지는 서울의 전세 가격은 경기 인천 등 주변 수도권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내년에도 전세값 하락세가 이어질 것이라 말했다. 버티는 마용성, 급락한 송강 기싸움, 용산 이촌동 대우 토롱 등 전용 84제곱미터 호가 19억 원대 유지, 송파 헬리오시티 매물 15억 원, 고덕 아이파크 12억 원의 거래, 전문가 젊은층 마용성 선호, 중년층은 쾌적한 강동 좋아해 개발 호재 전세값이 좌우할 것. 신체장에서 상급지 논란. 서울의 마용성, 마포 용산 송동구 아파트값이 부동산 하락장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낙폭을 기록하며 버티는 모양새다. 올 하반기 들어 송파 강동구의 대단지 아파트값이 급락한 반면 마용성 주요 대단지에선 급매물이 드물고 호가 내림세도 완만하다. 마용성 지역과 송파 강동구의 집값이 역전되는 사례가 속출하면서 상급지 하급지 논란도 빚어지고 있다. 이달 KB부동산이 집계한 아파트 가격 지수 경우 용산구는 연초보다 가격이 오른 102.7포인트로 집계된 반면 송파구는 93.9포인트로 대폭 하락했다. 작년 실거래가 25억 3천만원 기록한 송파 파크리오 엘스가 잠실 1단지였고 리센츠가 2단지, 파크리오가 4단지. 호가가 16억원까지 밀렸고 최고 23억 8천만원에 거래되던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는 전용 84제곱미터가 55억 5천만원의 매물로 나와있다. 강동구 상일동 고덕 센트럴 아이파크 84제곱미터는 최고가 대비 4억 4,500만원 내린 11억 9천만원에 이달 손바뀜했다. 학군과 직주근접으로 갈리는 선호도. 송파 강동구 아파트 매매 가격이 급락하다 보니 주택시장 안팎에서 마용성과 비교되는 상급지 논쟁도 벌어지고 있다. 이달 분양한 올림픽 파크 포레온 둔촌주공 재건축 단지가 분양가가 더 높은 아현동 마포 더 클래식보다 저조한 청약 성적을 내면서 논란이 가열됐다. 마용성 부동산 업계에서는 그동안 송파와 강동에 비해 저평가된 집값이 하락장에서 재평가받아 상급지 입지를 굳히기를 기대하고 있다. 도심과 여의도 등
업무 지역과 홍대, 신촌 등 주요 상권을 끼고 있어 젊은층 선호가 높다는 이유에서다. 출산율 하락으로 학군 경쟁력이 높은 송파, 강동의 장점이 희석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직주근접 1순위인 젊은층은 마포를, 쾌적함을 중시하는 중장년층은 강동구를 선호하는 등 연령층에 따라 주거 선호도가 다르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마용성 집값이 내년 상반기 이후 급격하게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내년 상반기까지 고금리가 이어지면 급매물이 쏟아지면서 집값이 크게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개미또 연말 매물폭탄 기관이 줍주. 개인 투자자가 대주주 기준 피하려고 이 하루에만 1조 5천억 원은 순매도. 1월 28일 기준 신문. 기관은 삼성전자, LNF 등 개인이 던진 우량주 주워 담아.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일인 27일 개인 투자자들이 국내 증시에 주식 1조 5,448억 원어치 주식을 팔아치웠다. 주식 양도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 요건이 10억 원으로 유지되면서 연말 매물 폭탄이 올해도 반복됐다. 개인이 쏟아낸 물량은 그대로 기관 투자자가 받아냈다. 그래서 가족 합산은 그래도 그나마 제외가 됐어요. 국내 증시에서는 매년 말 양도세 회피를 목적으로 한 개인 매도 물량이 쏟아지는 상황이 반복됐다. 세법상 한 종목을 10억 원어치 이상 보유한 개인은 이듬해 주식을 양도할 때 차익의 20%, 3억 원 이상은 25%를 양도세로 내야 하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는 종목당 10억 원에서 100억 원을 상향할 것을 주장해왔지만은 현실은 그렇지 않게 되었죠. 기관과 외국인은 개인이 쏟아내고 있는 우량주를 주워 담고 있다. 이날까지 개인이 가장 많이 판 종목은 삼성전자, LNF, 호텔신라, 한국항공우주, LG전자 등이다. 이 기간 기관과 외국인은 삼성전자를 제외한 나머지 4개 종목을 동방 순매수했다. 삼성전자는 기관만 순매수하고 외국인은 순매도했다. 증권가에서는 배당락 1부터 개인의 매도세가 다시 매수세로 바뀔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개인은 지난해 12월 29일 하루 동안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에 2조 9,280억 원어치 사들였다. 이후 개인의 매수세는 올해 1월부터 1월 6일까지 6거래일 동안 이어졌다. 그런데 그런 예상을 처참히 부숴버렸죠. 유종의미 없었다. 잔혹한 12월 코스피. 12월 30일자 신문. 닷컴 버블 이후 최악의 연말, 패정이 1.9% 빠지며 2236 마감, 올해 하락률 금융위기 이후 최대, 주요 27개국 가운데 꼴찌 수준, 개인 순매수 상위 20개 종목 플러스 수익률 1개도 없어. 연초 3000선을 코앞에 뒀던 코스피 지수가 2240선을 무너진 채 한 해를 마무리했다. 1년 새 코스피 지수는 20%를 급락해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 이후 14년 만에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했다. 연말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도 사라졌다. 국내 증시는 닷컴 버블이 붕괴한 2002년 이후 20년 만에 최악의 연말을 보냈다. 코스피 지수는 올해 증시 마지막 거래일인 29일 1.93% 내린 2236.38에 코스닥 지수는 1.89% 하락한 679.29에 마감했다. 올해 코스피 지수는 2008년 이후 가장 큰 하락세를 보였다. 2008년에는 마이너스 40%, 올해 1월 3일 2998.31로 출발한 코스피 지수가 1년 동안 24.89% 내렸다. 코스피 지수가 연간 기준으로 하락한 것은 2018년 만에 4년 만이다. 올해 코스닥 지수는 34.3% 급락했다. 국내 증시 시가총액은 약 569조 원 쪼그라들었다. 코스피 지수 연간 수익률은 G20국가와 아시아 국가 중 주요 27개국 가운데 25위였다. 한국보다 수익률이 낮은 것은 러시아와 베트남뿐이었다. 개인 순매수 20개 종목 중 상위 20개는 전멸인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올해 마이너스 30% 손실을 냈고, 시가총액 2위 LG솔루션은 1월 공모가 35만원에 상장해 지난달 60만원 고지를 돌파했지만 고점 대비 31% 하락한 올해 장을 마쳤다. 네이버, 카카오는 각각 53%, 52% 급락했다.
올해 증시가 다른 해보다 유독 어려웠다는 평가가 나온다. 40년 만에 최고를 기록한 인플레이션, 미국 중앙은행 페드의 초유의 4연속 자이언트 스텝 등 시장이 예상하지 못한 이벤트가 많았기 때문이다. 지난해 증권사들이 전망한 22년 코스피 지수 예상 밴드가 2610에서 3600포인트였다. 하지만 올해 코스피 지수가 종가 기준 3000선을 넘은 날은 단 하루도 없었다. 12월 월간 전망을 내놓은 증권사 가운데 산타랠리를 전망한 곳은 많았다. 하지만 이달 증권 증시, 국내 증시는 20년 만에 최악의 성적표를 거뒀다. 이달 들어 코스피 지수는 9.52% 하락했다. 닷컴 버블 붕괴로 증시가 급락한 2002년 12월 이후 가장 큰 낙폭이다. 종합면 글로벌 증시 공공에 적된 테슬라, 미국 시총 톱10에서도 밀려났다. 테슬라 주가 올해 73% 급락, 시가총액 9,143억 불 줄어 테슬라 생산량의 절반 이상인 상하이 공장 가동 중단 영장에 중국 판매 28% 감소, 악재까지 중고차 가격은 고점 대비 17% 하락, 주가 하루 새 11%, 곤두박질, 시총 순위 6계단 추락해 16위, 주가 100불도 위태로운 상황, 머스크가 테슬라의 잠재 위협. 전기자동차 유행을 이끌던 테슬라의 주가가 하루 만에 11% 넘게 폭락했다. 이 여파로 테슬라는 뉴욕 증시에서 시가총액 순위 1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중국에서 테슬라 차량 수요가 줄고 있다는 우려가 커진 영향이다. 트위터 인수 등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와 관련한 리스크도 한몫했다. 테슬라는 투자자 사이에서 글로벌 증시를 끌어내린 공공의 적으로 취급받는 신세가 됐다.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약간 정치적 성향을 트위터에 많이 남기는데, 이거는 뭐 민주당에서도 당기지 않고 민주당에서 실제로 이 테슬라 자동차를 사야 하는데 약간 공화당 편을 들기 때문에, 공화당은 실제적으로는 또 가솔린 차량을 사지 또 전기 자동차를 사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신태양난입니다. 테슬라 시총 하루 새 6계단 추락, 27일 현지 시간 나스닥 시장에서 테슬라 주가는 11.41% 떨어진 109.1달러의 거래를 마쳤다. 7거래일 연속 하락하며 이달에만 주가가 44% 떨어졌다. 많이 하락한 것 같은데 이 바닥이 언제까지인지 모르기 때문에 아마 모멘텀이어가지고 실제적으로 그 가치보다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오르면 그 가치보다 더 과평가되어서 더 상승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관망으로 대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상하이 공장의 가동 중단이 길어질 것이라는 보도가 결정타가 됐다. 테슬라 상하이 공장이 다음 달 3일부터 19일까지 생산을 재개한 뒤 춘제 연휴에 맞춰 31일까지 생산을 다시 중단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1월 공장 가동 일수는 17일에 불과하다. 올 초 춘제 연휴에 사흘만 쉬었던 것과는 대비된다. 설상가상으로 판매까지 부진하다. 이달 중국 상업은행에 따르면 이달 1일에서 25일 테슬라의 중국 내 전기차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28% 줄었다. 같은 기간 중국 전기차 업체인 비아디는 판매량을 93% 늘었다. BYD 같은 경우에는 찰리 먼거가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다 손절 친 거고, 그다음 BYD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생산부터 판매까지 전부 다 할 수 있는 업체입니다. 이게 뭐 배터리도 있기 때문에. 투자은행 카원의 제프리 오즈번 애널리스트는 테슬라의 시장 점유율이 정점에 다다랐다며 지나친 중국 의존과 공장 폐쇄 우려가 테슬라 주가에 부담을 주고 있다. 커지는 CEO 리스크. 이게 가장 큰 것 같아요. 커지는 CEO 리스크. 머스크에 대한 시장 평가도 테슬라 신드롬이 아니라 테슬라의 리스크의 장본인으로 바뀌었다. 머스크는 지난 10월 트위터를 인수한 뒤 인력의 50%가량을 줄이는 등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했다. 시장에서 머스크가 본업인 테슬라 경영에 소홀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예측이 어렵죠, 머스크는. 다음 S&P 지수 5천 간다더니 장밋빛 전망 줄줄이 빗나갔다. 우크라이나 전쟁, 고강도 긴축 등 골드만삭스 등 주요 IB 예측 실패. 내년 전망은 신중, 4천선 전망, 기업 CFO 80%, 연착륙 어렵다.
작년 말 같은 경우에도 CFO가 영업이익 결과가 안 좋다고 아마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올해 주가가 많이 안 좋아요 지금. 그래서 올해 뉴욕 증시는 롤러코스터를 탔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각국 중앙은행의 고강도 긴축, 중국의 제로 코로나 등 예상하지 못한 변수 때문이었다. 일가 전문가들의 증시 전망은 14년 만에 가장 크게 빗나갔다. 이들은 내년 증시를 보수적으로 보고 있다. S&P 지수가 4천선에서 마감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올 들어 20% 넘게 급락한 지수가 5%가량 회복하는 데 그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2008년 이후 최악의 해. 낙관론이 우세했던 지난해 이맘때 예측은 전혀 실현되지 않았다. 역대급으로 빗나갔다. CNN은 주요 애널리스트 중 아무도 올해가 2008년 이후 최악의 해가 될 것이라 예측하지 못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고 국제 유가가 70달러에서 130달러까지 치솟고 미국 중앙은행이 고강도 긴축에 들어갈지 예상하기 힘들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미국 정유회사인 액션모빌과 쉐브론의 시총은 올해 각각 4,475억 달러, 3,430억 달러로 증가했다. 42위였던 액션모빌은 9위로, 52위였던 쉐브론은 21위로 뛰어올랐다. 시총. 내년 증시의 향방은 CNN은 일가 전문가들이 내년 증시에 신중하게 보고 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 둔화, 경기 연착륙 등 약관론도 여전히 남아있다. 주요 최고 재무 책임자 CFO들은 내년 경제를 비관적으로 내다봤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작년 하반기에도 그랬으니까. CFO 2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0% 이상이 내년 경기 침체를 예상했다. 상반기에 발생할 것이라는 응답과 하반기에 발생할 것이라는 응답이 각각 43%로 같다고. 근데 지금 투자 전문가들은 상반기가 상당히 안 좋을 거라 얘기하던데. 경기 연착륙 가능성에 대해서도 부정적이었다. 연착륙이 가능하다고 답한 CFO는 10%에 미치지 못했다. 주식장에 관해서도 어두운 전망을 내놨다. 응답한 CFO 중 56%가 내년 다우지수는 3만 아래로 거래될 것이라 전망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